안녕하십니까. 일타 강사 시사예능 시선뉴스톡 회색마이크 정남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날이 뉴스를 보는 예리한 시선을 연마하고 있는 시선뉴스톡의 오른팔 시민홍의 고독설 이명환입니다. 숨어있는 진실을 아낌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팩트체커 안상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요즘 날씨 이거 뭐 이게 진짜 그렇죠. 장마가 이거다. 아니 뭐 이럴 정도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비가 이래 내려도 되는 겁니까? 아니 무슨 하늘 빵꾸 난 것 같아요. 아, 사실 저 같은 패셔니스타들은 비 오는 날 진짜 싫거든요. 예, 공감이 좀 안 되긴 하죠. 예. 옷 다 젖죠. 화장 눅눅해지죠. 그리고 이 머리 힘껏 세웠는데 축축 꺼지거든요. 여자분들도 그러겠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자존감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비 오는 날에는 막걸리가 땡긴다라는 우리 그냥 속설 같은 게 있었지 네. 않습니까? 네. 이게 정설로 지금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장마가 시작되면서 편의점 매출을 좀 살펴봤더니 네네. 한 편의점 데이터를 보니까 무려 비가 오지 않는 날보다 비가 오는 날의 막걸리 매출이 4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덩달아서 막걸리 안주로 알려진 편육, 뭐 족발, 뭐 보쌈, 두부 요것도 덩달아서 매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들을수록 괴롭습니다. 사실 이게 주도를 하시네. 이게 아까 그 한주야. 막걸리 한 잔. 또 영탁 씨 노래 좀 한번 불러. 벌써 막 한 잔 하고 오신 건 아니죠? 조금 예. 기분은 거의 먹은 것처럼. 예전에는 정말 막걸리 하면 우리 라떼 세대의 전유물처럼 여겨왔는데 요즘은 감각적인 그런 막걸리들이 많이 출시가 되면서 젊은 층에서도 막걸리를 많이 찾고 있다고 해요. 막걸리를 사는 사람 중에 20, 30대 비율이 무려 33% 와.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 시선뉴스톡에서도 보면은 MZ세대 이런 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MZ세대 대표 주류가 조만간 막걸리가 되지 않을까. 확 동질감 느껴지네요. 예. 아니 팩트 체커는 동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바로 MZ 세대잖아요. 그래도 우리 중에 그나마 예. 아, 맞네. 제 30대였네요. 네. 제가 너무 힘든 사건을 많이 제가 만나고 막걸리가 보니까. 요새 땡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장마 소식에 막걸리 소식까지 사실 좀 습하지만 습한 이 기운을 즐길 수 있는 팁으로 오늘 시선 뉴스톡을 문을 열어봤는데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첫 코너 시작합니다. 위클리 B급 뉴스 탑 3. 봉사를 향한 열정은 코로나19도 막지 못했습니다. 바로 부산 북구 중식 조리사들이 1998년 결성한 중식 봉사단인 협심회의 짜장 봉사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봉사가 멈추나 싶었는데 어데요. 비대면으로 배달을 해준 겁니다. 무려 8개 동에 짜장 1,055인분. 이분들이 다 우리를 다 팔아주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또 거기에부터 한 보답으로 이렇게 또 해주는 거고. 23년간 나눈 짜장 그릇 수가 9만 그릇이라고 하니까 와, 이게 놀랄 노짜인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봉사하시는 분들도 어려울 텐데 정말 우리 북구 중식 조리사분들 정말 대단한 일 하신 겁니다. 이 시간 되면 저도 좀 도로 가까이에 아이고 걱정하지 마이소. 저는 돈 주고 짜장면 묵기. 왜 거기에 누워 있었던 걸까요? 지난 7일 새벽 북구 화명동 대우 이한아파트 후문 앞에 누워있던 20대 남성이 3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깔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병원으로 옮기던 도중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씨가 후문으로 진입하던 중에 도로에 누워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도 또 사고를 낸 사람도 아마 이들의 계획에는 없던 불상사였을 겁니다. 모쪼록 두 분 모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그리고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희망해 봅니다. 부산과 경남이 30년 동안 치러온 물의 전쟁. 이제는 종지부를 찍은 걸까요? 낙동강 수질이 계속 나빠지자 부산시가 치수원을 창녕 강변 요가수와 합천 환강으로 확보하려는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이 지난 6일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부산시는 이제는 깨끗한 물 먹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하지만 경남은 치수원이 되면 인근 개발이 묶일까 또 농사에 쓸 물이 모자랄까 심기가 불편하고요. 환경단체는 낙동강 물을 깨끗하게 할 생각은 않고 다른 동네 물 갖다 쓸 생각부터 한다고 단단히 뿔이 난 모양새입니다. 이번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은 환경단체나 경남 지역 인근 주민들과는 아무런 소통 없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30년간 이어 물의 전쟁 아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닐 겁니다. 두 손으로 퍼마셔도 맑았던 낙동강 물이 새삼 그립습니다. 네, 부산의 이슈를 발빠르게 탐구해보는 시간. 시선 뉴스톡 메인 코너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예, 요즘 비도 많이 오는데요. 비슷비슷한 문자도 하루에 수십 통씩 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원래부터 또 문자 잘 안 봐요. 성격이 급해갖고 바로 전화해 보지. 아, 근데 혹시 그 문자가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대출해준다, 5억에서 2억까지 해준다, 뭐 이런 문자 아니던가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정확합니다. 진짜 하루에 몇 통씩 오는지 몰라요. 제가 요새 이런 상담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요즘 난리가 나고 있는 보이스피싱 또 새로운 신종 사기 범죄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를 들면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문자를 보내고 거기서 전화를 한 다음에 앱을 깔게 해서 네. 그 앱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빼가는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옛날에 이게 보이스피싱 우리 비슷한 거 한번 했잖아요. 그쵸. 예. 그때는 보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랑 조금 달랐던 거예요. 그냥 바로 전화를 했던 거고,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를 먼저 보내서 다시 전화를 걸게 해서 어떤 정보를 빼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문자만 받고 따로 뭐 전화를 하거나 해보진 않았는데 주변에 또 이걸 통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선 뉴스톡에서 또 한 번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도 이 피싱 범죄 제대로 한번 실드 한번 쳐보죠. 이게 다 끝났어 이게. 요즘 이렇게 뭐 보이스피싱이다, 스미싱이다 범죄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전국 곳곳이 지금 아주 난리라고 하는데 BTV 뉴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실게요. 지난 1년 동안 소비자센터에서 소비자 피해 상담과 접수, 처리한 소비자 피해 건은 총 9,900여 건입니다. 마스크 가격 불만과 허위 인증 마스크 판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물론 코로나19로 비대면 택배 물량이 증가하면서 배송 지연과 분실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증가한 것도 특징입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신종 스미싱 사기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의 이슈는 스미싱 문자 피해가 지금 6조 원이 넘습니다. 피해가 정말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관련 그 배상금을 줄 테니까 빨리 여기다 접속을 해서 뭐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 무슨 뭔가 그래 눌러보면 바로 누르는과 동시에 앱을 심어버려 걔들이. 그래서 개인의 휴대폰에 있는 저장돼 있는 모든 비밀을 다 가져갑니다 걔들이. 그래서 통장에 있는 걸 다 자기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사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좀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대출도 잘 안 되고 또 뭐 부동산 거래도 막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래도 손을 벌릴 수 있는 곳이 은행의 대출이란 말인데 그래서 이런 문자를 받으면 사실 이렇게 안 넘어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해 금융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나 오늘 저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새로운 신종 사기 수법 등 피해 건수가 30만 건 정도 된답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약 24% 늘어난 수치고요. 근데 저희가 1탄에서 했던 보이스피싱이나 이번에 하는 신종 사기 수법들 다 이것들이 다 범죄가 유기적으로 혼용되기 때문에 이 두 건을 다 데이터 수치를 해봤더니 30만 건이나 됐다고 하거든요. 예. 그 정도로 이 문자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이 문자 두 분은 받아보셨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대폰 문자 잘 안 보거든요. 이게 왜냐면 주식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날라와갖고. 글을 못 읽는 건 아니죠? 아이, 그게 아니고 바로 전화하지 급하다. 그래요. 그걸 모르고 누구 주대요?
말이 다른 소리. 아니 우리 스태프분들 중에는 혹시 이 문자 안 받아보신 분? 없네요. 일단 진짜 다 다 받아봤어요. 받아보네요. 우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스마트폰 한번 다 꺼내 보실래요? 오늘 아침에도 벌써 방송 시작 전에도 왔더라고요. 제가 신청 대상자로 선정이 됐대요. 정부 지원 대책 자금. 나 이거 요즘처럼- 확인 안 했는데 있네. 있다니까요. 뭐고? 국민은행도 있고. 왜 국민은행 쓰는데? 그러니까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다라고 하면 혹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그 거의 뭐 전폭적으로 계속 뭐 은행 상관없이 다 보내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아니 진짜 아까 제가 문자 확인했으면 원래 그 뭐 주식 이런 거 많이 나면 안 받는데 바로 전화해보고 또 보면 아니 전화 걸어봤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 혜택 대박인데 뭔데요? 아니 이게 저기 뉴스에 본 거예요. 버팀목 자금 해가지고 네네. 이거 국가에서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예. 대출 한도가 1,000에서 2억이고 15년 동안 쓸 수 있고 국가에서 보증해주고 그리고 요즘 그 막 뉴스 많이 나왔거든요. 소상공인들 또 버팀목 자금 그렇죠. 국가에서 보증 죽이네 이거 무보증에 무담보에 인지세도 무료고 고독서 씨, 위험해요. 잠깐만. 위험해요. 오늘 우리 시선 스톡 이게 무슨 일이고 주제가 뭐라고 아니 하셨습니까? 버팀목 자금은 아니 국가에서 얘기한 거잖아. 고객님 이게 바로 사기입니다. 고독서 씨가 지금 전화를 거는 순간 누가 전화를 받아요? 바로 그놈 목소리가 받겠죠. 그렇습니다. 김 PD도 사실 이 문자를 받았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화를 받나 궁금했대요. 그래서 직접 또 전화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치밀한 분이에요. 이번에도 그걸 또 네. 녹취를 했어요. 한 건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들어볼게요. 예. 다름이 아니고요. 고객님께서 저희 쪽에 대출 상담 요청하신 부분이 확인되셔서 상담차 전화드린 거고요. 잠시 통화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럼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하고요. 가능한 한도랑 금리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고요. 저희는 정부 지원 자금으로 대출을 내드리고 있거든요, 고객님. 예. 지금 전산에 보시면 고객님 정확하게 필요하신 자금 얼마 정도 되십니까?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되시고요. 대출 용도는 어떻게 되시나요? 아파트 대출요. 아파트 대출 필요하시다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고객님 현재 직장인이십니까? 아니면 사업자십니까? 직장입니다. 직장인이시고요. 사대보험 가능하십니까? 예. 예, 고객님 그 기존에 받으신 대출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약간 확실히 조금 표가 나긴 나네. 중국적 네이티브 스테이블 했고요. 뭐 약간 남자들 저런 말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웃으면 안 되는데 저는- 대화 내용이 참 좀 웃기긴 하네요. 나도 지금 전화할 뻔했잖아요. 사실 네. TV에서 보고 막 버팀목 자금 해주고 이런다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은행은 서민금융으로 속이는 문자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예, 은행에서 이런 상품 안내를 먼저 하지를 않아요. 대출 상품에 그렇죠. 대해서. 예. 그래서 보냈다는 국민은행이나 우리 지금 말했던 뭐 농협, 우리은행 등등 은행과 무관한 사기 문자 이런 문자 그러니까 사기 문자, 보이스피싱 신종 사기 범죄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 근데 뭐 휴대폰 전화나 070 전화로 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02 뭐 이렇게 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묘히 피해자들을 속이는 건데 이 전화번호가 곧 없어져 버리는 전화번호예요. 그래서 2, 3주 정도 개통한 뒤에 이게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럼 이렇게 하냐? 단기간 전화번호를 활용해가지고 범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해지를 해버려서 자신들이 수사기관의 법망을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른바 메뚜기식 광고라고 하는데요. 이게 요새 계속 유행하고 있고 문제는 실제 은행 것하고 거의 유사한 전화번호를 쓰고 있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데 이 어플리케이션도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전에 보이스피싱 사건 다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스피싱하고 이 그 신종 사기 범죄가 다르지만 유사하다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예. 그래서 문자 안에 보면은 URI라고 하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링크라고 하는데 링크를 누르면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에 그 전화 가로채기 앱 신종 사기 범죄 앱이 설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문자에 적힌 번호만 보고
전화했다가는 은행을 사칭한 사기 범죄하고 전화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 문자를 받으면서 고민을 했어요. 이걸 해봐야 되나. 그리고 0이라고 오니까. 그 중간에 글자 숫자도 세 개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참에 궁금한데 전화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제가 그러면 오늘 한번 해보시죠. 오늘 한번 바로 해볼게요. 고객님의 한결같은 믿음, 더 큰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코로나 안전한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 및 마스크 착용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은행 이번 서민 똑같잖아요. 지원 정책을 통하여 은행 대표번호로 안전하고 빠른 전화하면 대환 이런 문구가 대출이 나오죠. 똑같아요. 예. 신용등급금 대출 상담을 전화한 원하시면 거죠? 1번, 원치 않으시면 9번을 눌러주세요. 일단은 대출 상담을 원하면 1번을 누르래요.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별표를 눌러주세요. 대출 금액을 10,000원 단위로 입력 후 별표를 눌러주세요. 1억은 공이 몇 개죠? 5, 한, 1억 둘, 있어. 여덟 개예요, 여덟 개.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5천만 원 했어요, 5천만 원. 현재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 제가 방금 소름 돋는 게 전화번호를 남기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건 사기 범죄. 아, 나 지금 소름 돋았어요. 나 지금 봐봐. 아, 그러네요. 예. 그러면 뭐야, 내 번호. 이제 예를 들면 그 사기 그 수행원 자체가 작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화가 폭증하게 되면 못 하니까 전화번호를 남기라고 하네. 이제는 나중에라도 전화를 하려고. 애초에 대출금 있냐 없냐를 확인해서 대출금이 있다고 하는 사람한테만 다시 전화를 하는 수법이에요. 자기들끼리 체계를 만들어 버렸네. 더 발전한 거 대출이 없다고 하는 하면 사람. 전화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지금 수법이 기존 대출을 상환해 주는 조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 대출금을 갖고 와서 갚아야지만 새로운 대출을 실행을 해준다는 원래 거기 실제로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지금 더 교묘하게 더 수법이 와. 좀 전에 김 PD님 전화했을 때는 또 그게 다르네요. 예. 어. 이 신용 사기 범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저희가 들으면 익히 알 수 있는 시중은행, 메이저급 은행을 사칭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정부 지원에 의한 특례, 특별 승인 대상이라고 안내를 합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안내 문자를 받은 고객들한테 언제까지 기한 내에 꼭 신청해라 이런 식으로 교묘히 속이고 있고 이 기간 안에 신청 안 하면 대출 못 받는 것 같이 이렇게 막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방금 문자도 오늘 날짜까지더라고요. 예. 이렇게 안에 내용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 또 전화 연결을 했을 때 이 연결 의미라든지 또 직접 통화를 했을 때 말을 또 잘 하니까 사실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화를 거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지금 상황이 좀 어렵고 절박한 사람들일 거잖아요. 얼마나 본인들에겐 달콤한 유혹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출은 받아야 되겠고 신청 기간은 촉박하고 얼마나 사람이 이게 서두르겠어요. 아니 나 지금 마음이 급했다니까 솔직히. 왜냐하면 이자 내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네, 네. 맞아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무이자 1년 해준다니까 국가에서 그것도 보증해준다니까 누가 그거 안 하겠어요? 야, 이거 진짜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당하기 딱 좋겠는데요. 아니 막 뭘 큰 범죄 하는 것만 그게 위험한 게 아니고요. 이거 살인하고 똑같아요. 그 집안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맞아요. 사람은. 왜냐하면 그 이전 서민들은 돈 이거 생활비 하나하나가 산소호흡기예요. 완전히. 그래서 진짜.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뉴스들도 간간히 나오잖아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는. 저는 사실 경제적 살인범이라고 봅니다. 사기 범죄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억울한 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경찰청이 최근에 보이스피싱 그리고 이런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서 단속 강화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단속과 예방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무엇을 알고 예방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네, 물어보고 좋습니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사력을 집중하고 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각 나라마다 법이 사실 일반인들이 문자를 보고 이것이 정상적인 문자인지 보이스피싱이 보낸 문자인지 구별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안내하기를 자기가 모르는 내용의 문자, 뭐 택배가 도착했다, 뭐 어떤 소액 결제가 됐다는 내용이 오면
바로 자기 전화로 전화를 하지 말고 그 보낸 택배회사나 일반 금융기관의 대표 전화로 확인을 해서 본인에게 이 문자를 보낸 것이 맞는지 확인하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 저희들이 계좌이체행위라고 본인이 총책이 알려준 계좌로 보낸 계좌이체인 경우에는 빨리 112 신고를 하면 금융기관 콜센터와 연계해서 지급 정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대면 편취의 경우에는 빨리 신고를 해야 그 돈을 받아간 사람을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이 돈을 이체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송금체에게 전달하기 전에 검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이 되고요. 총책이나 이렇게 근거가 되면 범죄단체 조직죄로 강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 보통 그 현금 수거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단순히 지시만 받고 돈을 전달하니까 형이 가벼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보시피싱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저희 경찰은 물론이고 법원에서도 단순 수거책이라도 구속을 하고 형을 많이 강하게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르바이트나 잠시 돈을 벌 목적으로 이런 심부름이나 하이 되는 경우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6월 15일부터 2달간 저희 경찰에서는 전화금융 사기 관련된 자수와 신고 기간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유혹에 빠져서 전화금융 사기와 연루된 분이 있다면 지금 이 기간에 자수를 하시면 선처를 받을 수 있고 또 혹시 자기 친구나 주변 사람이 전화금융 사기와 관련된 범죄에 연루된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기간에 신고를 하시면 신고 보상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자수와 신고 기간에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연루된 분은 자수를 하시고 또 아시는 분이 있으면 꼭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홍보를 하고 또 노력하는 부산 경찰에 있어서 그나마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자가 수신이 됐는데 대출 문자다. 정부에서 하는 그런 안심 자금 대출이다. 이런 것들은 안 보내고 있으니까 문자 수신할 때 받았을 때 한번 꼭 의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문자에 나와 있는 전화로 꼭 전화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은행의 대표 번호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맞는 자인지 대조해보는 그런 수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자에 전송된 인터넷 주소, 링크죠. 절대 누르면 안 됩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예. 범죄에 노출이 됐다면요. 보이스 피싱 피해 의심 시 경찰청 112 그리고 금융감독원 1332 또 불법 스팸 신고센터 118 아니면 해당 금융회사로 신고하면 피해 상담이나 지급 정지 그리고 환급 등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도 즐겨찾기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융사기범죄 보이스피싱 2탄 그놈 목소리로 함께 봤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